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홍준표 캠프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대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공천을 받았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사실상 시장을 확정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구의 정치 지형상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 시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 직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 당원 명부가 홍준표 캠프로 유출됐습니다. 홍준표 캠프 측은 2022년 3월 21일 대구 당원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 넘겨 여론조사를 맡겼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당원 가입 시기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인 최모 씨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통화 내용이 녹취록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정당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홍준표 캠프 측은 불법으로 얻은 당원 정보를 활용해 모두 7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원과 비당원 등 1,293명의 지지 성향과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원시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홍준표 캠프 측에 전달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지 성향 파악 규모는 당원의 5분의 1가량입니다.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은 당원과 무당층 지지율이 50대 50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심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의 3강 구도로 박빙 판세였습니다. 홍준표 캠프가 사전에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하고 경선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거짓 공작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태균 PC의 포렌식 자료와 녹취록 등에서 이를 뒤집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변호인단도 외부에서 조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명태균 씨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필 또 공교롭게도 홍준표가 경남도지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당선이 됐었는데 명태균은 경남 쪽에서 창원 쪽에서 정치 브로커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 더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민주주의 존립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관련자들을 법에 준엄한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는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짜맞추기식으로 도청 공무원들을 2년 넘게 조사하고 첫 단추부터 틀린 이야기로 무리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철우 도지사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기 도지사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지를 보였지만 암 투병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작용해 내년 도지사 선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포항을 필두로 한 경북 동남권 지역이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3선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먼저 거론됩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2일 시장 취임 1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또 지방행정을 이렇게 12년째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기 때문에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제 머릿속에는 꽉 있어요. 이걸 다 해보고 싶어요. 삼선 포항시장 다음 수순은 도지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도지사 출마 의향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포항 북구의 삼선 의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포항과 인접한 경주에서도 김석기 의원과 준하경 경주시장이, 영천 청도 이만희 의원이 각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진 출신 육선의 대구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에서 경북도지사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은 포항권에서 도지사가 없었다는 여론이 작용해 포항과 인접 지역 인사들이 대거 세평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복당한 친박계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통해 지난해 총선 패배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0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이철우 지사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후보 난립 조짐을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항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2022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예천군 호명면 득표에서 이철우 지사를 이긴 전력이 있는 임미애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지사는 삼선 도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출마하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건강 회복해가지고 DMZ 개발하러 올라가 영광된 독일 조국을 후손단을 물려주는 일까지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 지사의 암투병이라는 변수와 민주당 정부 탄생이 맞물리면서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비켜간 산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주요 경제동향 지표인 기업경기 전망지수 BSI가 56으로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포항철강산업단지 268개 입주업체에서 13,0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10년 전보다 2,000명, 협력사 포함 3,000명이 떠났습니다. 근로자 1명의 감소는 가족 2~3명 전출로 이어져 포항 인구는 48만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상권 붕괴로 직결됐습니다. 포항 대표 상권인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39%, 실개천을 중심으로 폐점하던 점포가 최근에는 중앙로 대로까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을 진단한 포항시와 상공인 단체, 지역 금융기관들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철강 생산과 수출 감소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희망으로 버티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철강 수출이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강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기료 인하가 급선무입니다. 관세 협상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같으면 지금 철강 쪽하고 2차 전지가 전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포항시는 시중은행 지점장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운영 자금과 중소기업 특례 보증 확대, 철강 협력기업 전용 금융상품 도입 등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0% 고관세가 유지될 경우 포항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사진을 통해 도시가 품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온 작가 장용근의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지원하는 다티스트 시리즈의 하나인데요. 사진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장용근 작가의 렌즈는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 활동하는 타인과 주변부에 맞춰 있습니다. 그냥 기록을 남긴다기보다는 마주친 존재를 사진으로 다시 찍어 사회적 수준에서 다시 보기를 합니다. 장용근 작가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시작한 대표 시리즈 도시 채집이 더욱 그럽니다.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 현수막, 감시 카메라, 선거 현수막 등을 수백 장씩 나란히 두고서 도시의 구조와 욕망을 드러냅니다. 공간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기호들이 많은데 그런 욕망의 기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와닿았고, 요즘은 최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정치란 것과 좀 뗄 수가 없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장소를 따라 풍경을 담은 재개발 시리즈와 집창촌에 초점을 맞춘 보이지 않는 노동 시리즈도 도시 가장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구미술관이 2001년부터 선정해 지원해온 다티스트 작가 중 유일하게 사진작가로 뽑힌 이유도 집요하게 대구라는 도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포착해내고 있는 작가라서 이제 대구 아티스트로는 가장 적합한 작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와 가장자리를 포착한 사진 130점을 볼 수 있는 대구미술관의 장용근의 폴더. 가장자리의 기록은 10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TK 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광주를 방문해 광주 민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TF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 등의 상호 관세를 낮췄지만 유독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현 수준인 50%를 유지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지역 철강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 판매 전략 수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 현지 시장의 철강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환경부와 대구, 안동, 상주, 의성 등 경북 6개 시군이 오늘 안동에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TK 신공항 물 공급을 포함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 톤을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 여부 등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수계 변경과 취수량 증가를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첫 대면 협의였습니다. 2017년 승격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대구FC가 간담회를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섭니다. 대구FC는 구단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오는 31일 대구 IM뱅크파크 옆에 위치한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팬 간담회를 펼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광래 대표이사를 포함해 김병수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팬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빠진 팀 상황에 대해 팬들의 불만이 이어져 기획됐습니다.